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사회를 맡은 하영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화통일교육정책과 학교에서의 평화문화 실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세와 남북 상황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사실 변함이 없죠. 그러나 통일에 대한 관점이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시대가 흐르면서 좀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통일이 안보 교육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화해와 공존 상생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 통일 교육이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세 분의 평화통일 관련 전문가님들을 모셨는데요. 처음으로 우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임정진 교육연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의 최창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경인교육대 설규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세 분들을 모시고 오늘 좀 우리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 정책이 있는데, 연구사님, 사실 평화통일교육 정책이 나왔던 배경이나 그리고 그것들의 출발점이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학교 평화 통일 교육 활성화 계획은 18년 11월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 학교 평화 통일 교육 활성화 계획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된 시기는 4.27 그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그 판문점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공간은 그 정전협정이 맺어졌고, 그리고 또 뭐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 또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 JSA 영화를 보면 항상 그 물리적인 어떤 충돌과 그다음에 어떤 긴장과 또 대립의 공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남북의 그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평화에 대한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작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역사적 모멘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배경이 되면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이제 통일 교육이 이제 필요했고, 단순하게 이제 통일 의지만 강조되던 것에서 통일을 하기 위한 이제 영향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경계의 상대로서만 이제 경계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보다가 또 이제 협력의 상대로서의 북한을 인식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어떤 머물러 있는 북한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정치 경제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맹이나 북혐에서 좀 더 이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시각이 이제 필요해서 그러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이제 그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학생들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흔히 지금 학생들을 이제 Z세대라고 부릅니다. 아주 이제 온라인 세대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실리적인 Z세대인데, 이 이제 통일 개념이나 굉장히 이제 그 통일 개념에서 이제 멀어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일교육원과 교육부가 해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서 학생들의 통일 의식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제 그게 보면 통일의 그 필요성을 말하는 학생들과 또 불필요하다고,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통일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굉장히 수치가 높는데 반해서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으로 갈수록 통일 인식이나 통일 의식은 굉장히 이제 저하되고 무관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그 통일 교육은 이제 현재 범교과 활동에 이제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범교과 10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이제 교과나 이제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실제 10시간을 권장을 하긴 하지만, 거의 뭐 교과도 3시간 미만에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창체도 이제 3시간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또한 이제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변화하는 어떤 북한에 대한 반영이나 아니면 이제 평화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관점은 이제 미약했었습니다. 현재 또 그 교수학습 자료 또 콘텐츠도 상당히 이제 교사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교수학습 콘텐츠도 이제 제작돼 있는 부분들이 약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교원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는데, 흔히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사회와 이제 도덕 교과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나 지리나 이제 일부 남북의 언어를 다루니까 국어 교육 쪽에서 조금 다른 성취 기준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교과 쪽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제 선생님들의 연수 경험은 거의 이제 뭐 많이 없었고, 거의 이제 연수 경험이 있는 이제 사회과 도덕과 선생님들이 한 32%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연수 컨텐츠도 한번 살펴봤는데, 통일교육원에서 뭐 자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저희가 이제 초등 교원들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지금 중등 교육 컨텐츠는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뭐냐 하면, 현재 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학습 생태계나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연계성 부족으로 좀 내실화의 한계가 있고요. 교육부는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과의 이제 소통,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이제 인력이나 예산이나 또 지원 체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이 현재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교육청을 또 보면, 지금 17개 이제 시도교육청, 지금 최창희 그 원장님도 경기교육청에서 오셨는데, 시도교육청의 또 고충은 또 그렇더라고요. 교육부하고 통일부가 이제 이중적으로 자꾸 이제 사업이나 어떤 정책들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은 많은 어떤 그런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그 18년 6월에 이제 시도교육감님들이 그 선거 공약에 보니까 14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북한 수학여행 가자, 이제 이런 어떤 공약을 내걸고, 남북 교류 사업도 시도에도 보니까 교류 협력,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하는 어떤 체계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체인 학생들의 그 의향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때 학생들은 가장 또 많았게 이제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학생들은 북한 지역 여행이나 스포츠 교류나 문화 교류에 대한 그런 또 바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걸 좀 더 제도적으로 내지는 또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어떤 배경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활성화 정책 사업들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사님께서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추진 배경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Z세대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과거 세대에 비해서 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고,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교육 과정에 대한 준비 미흡, 편성에서의
뭐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 준비 미업에 이르기까지 한 5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이런 배경과 문제점이 있었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나 대안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18년 이제 활성화 계획을 만들면서 그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뭐 통일부,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관, 그다음에 대학, 이제 여러 기관들과 이제 그 생각을 좀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이제 거버넌스를 확장해 가면서 이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이제 그때에 그 이제 18년 이제 민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지고 그 민주시민 이제 한반도를 살아가는 한반도 이제 평화 시대를 이제 준비하고 열어 나가는 민주시민을 이제 양성하는 거가 이제 큰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의 평화 역량 함량과 이제 공감대 확산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 기반들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과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자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가 정책 연구나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여러 어떤 기관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목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다듬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제는 교육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하면 교육 과정 내에서 이제 통일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들이 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에서의 인식의 폭을 좀 확산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체제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변화의 내용은 그 기존의 이제 통일 교육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답정너 이렇게 딱 저 답이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통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달하는 그런 이제 통일 교육이었다면, 이제 쌍방형 에 대한 이제 소통하고 그다음에 체험이나 참여 중심 통일 교육을 이제 해야겠다. 학생들은 가장 그 통일 교육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직접 내 발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느낄 때 그게 이제 훨씬 더 의미가 확산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의 어떤 변화가 이제 필요했고, 그 다음에 담론 중심의 이제 통일 교육, 뭐 굉장히 이제 거대하고 굉장히 어마무지한 그런 이제 어떤 이론 중심, 담론 중심의 통일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자기의 삶과 이제 일상생활에서 녹아 있는 이제 통일 교육이 필요했고, 또 거버넌스를 조금 더 이제 시도나 그다음에 유관기관들과 거버넌스를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통일 교육에 그렇게 크게 한 4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먼저 교육 과정에 좀 이제 녹이자.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사회 도덕과 중심의 이제 통일 교육에서 좀 더 다양한 교과로 확산되는 거가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이제 교과서 서술도 좀 더 이렇게 보완하는 이제 연구를 먼저 우선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자료들을 좀 더 만들어내자 해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제 온라인,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그런 어떤 자료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현재 통일교육 포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통통평화학교인데 통통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슨 통통배냐라고 얘기하는데, 통일로 통하는 이제 평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통일교육원에 있는 홈페이지와 함께 이제 양대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거기에 이제 플랫폼에 실릴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개발해 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다양한 교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 체육,
에서도 플래시몹 같은 거를 또 해볼 수 있고, 과학 같은 데서도 이제 남한 지역의 철원과 북한 지역의 평강에 대한 용암대지 같은 거를 같이 한번 탐구해 보는 거, 그다음에 가정 같은 데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북한 음식 만들기. 그래서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이게 먹방, 북한 음식 먹방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거를 봤었는데, 굉장히 또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원 전문성들을 좀 더 이렇게 높여가자. 그래서 가장 저희가 18년, 19년에 핵심적으로 했던 게 핵심 교원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핵심 교원들은 지역의 이제 교원들이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서 프로젝트형 현장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의 이제 교원들 같으면 철원 지역을 이제 자기네들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 교원들이라면 거제 포로 수용소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화의 기억으로 다시 이제 현장 체험을 하면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핵심 교원들이었고, 이제 현재는 한 250명 정도가 양성되어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교원들은 시도교육청의 이제 현장 지원단 같이 이제 장학사님들하고 이제 정책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단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원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 활동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작동되는가, 이제 여기에서 현장 중심의 이렇게 통일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는 조금 더 시야를 좀 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한독 교원 교류나 아니면 이제 해외 이제 국제 포럼, 북아일랜드 갈등을 어떻게 치유했는가, 베트남은 통일 이후에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러니까 통일 이전과 이후 사회를 비교하는 그런 어떤 평화 교육 사례에 대한 포럼이나 교육 연수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평화 공감대는 이제 많이 이제 넓혀 나가야 되는데, 학교는 동아리를 이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동아리들이 참가하는 시도교육청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이제 탐구 토론 대회나 원래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이제 지속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전국 행사가 이제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학교 평화 통일 교육 활성화 계획을 세면서 전국의 학생들을 한 80여 명을 데리고 독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중 지역 이제 작년에는 북중 지역 접경 체험을 했었는데, 3.1운동 100주년과 같이 이제 결합해서 독립, 역사, 평화 뭐 이제 이런 어떤 주제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3들은 실제로 굉장히 고3들 수능 끝나고 나면 굉장히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제 이때 이제 진로 활동,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사제동행 이제 DMZ 평화 캠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학생들 관련 어떤 프로그램들은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맞지 않다 해서 보고서나 그다음에 이제 행사 관련 영상 자료로 시도교육청에 이제 이양을 한 어떤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 이제 유관기관과는 손을 이제 잡는 게 아니라 맞잡아야 됩니다. 서로 연대의 감정으로 손을 맞잡아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시도교육청과 통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과 같이 이제 계속 협업을 하고 정기적인 워크숍을 하고, 시도교육청의 이제 중요한 장학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교육과의 과장님들과는 1년에 연례적으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이제 통일부와도 5개 중심의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어떤 좀 더 면허 협업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그냥 하는 협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장에 이롭게 할 것인가, 그 현장의 어떤 고민들을 좀 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문제점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협업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그 8대 기관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8개 기관이 이제 협력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통일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통일교육원인데요. 통일교육원 또 저희 이제 민주시민교육과 그다음에 17개 이제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제 통일교육연구실, 그다음에 이제 국가교육회의, 그다음에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아세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한반도형 평화교육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시민교육의 이제 좀 더 글로컬한 어떤 그런 방향에서 볼 것인가, 이제 이렇게 좀 더 인식이 확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은 좀 지속적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연구를 해서 이제 협업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이제 같이 문제점을 공유를 하고 같이 이제 공동 사업들을 하면서 학교의 평화교육 정책을 좀 더 확산시키는데 8개 기관이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구자님께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고민하는 구체적인 전략들,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실제 정책을 만들고 교육 현장에서 많이 실천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제가 학교 관리자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책과 학교 현장과의 실천에서 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럼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연계돼서 실제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와, 그다음에 사실 아이들에게 평화 감수성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통일 교육이 과거에 이제 주입식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세대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평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키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학교 공동체가 평화 감수성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가 하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릴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4가지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주제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에는 주로 도덕 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국어나 뭐 기타 다른 교과에서도 평화 통일과 관련된 그런 지도 요소를 좀 추출해서 주제 통합 교육을 진행하면 훨씬 효과적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나만의 한반도기 만들기나 또는 통일에 필요한 가치 같은 것을 표현해 보고, 또 한반도 퍼즐을 그려보면서 아이들이 실제 체험을 통한 감수성을 높이고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평화통일 시민교과서가 있는데요.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제 거민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좀 보완해서 평화통일 교육을 좀 다양하게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례가 바로 이 분당 커팅식이나 또 실제 운동 경기를 해보는 통일 하키대회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뭐 6.25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6.25랄지 또는 남북 정상이 함께 평화 통일을 했던 그런 날들을 기념해서 계기 교육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과 과정 중심으로 평화 통일을 하고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 되겠는데요. 이제 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평화통일을 교육을 했고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실 안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또 통일에 대한 열망들을 소원지에 이렇게 적어서 나무에다가 저렇게 걸어 놓으면 교실 속 평화의 나무가 되고 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겠죠. 또는 학교의 이제 빈 공간에 평화의 바람개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말 그대로 평화의 바람이 학교에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뭐 통일 표지석이나 북한 여행 계획 같은 것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일선의 교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평화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옥수수 텃밭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 체험 학습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미래 시대 사실은 주역이 될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평화통일 체험학습도 교원들이 다 짜서 그냥 학생들이 가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가는 교통편부터 체험하는 내용까지 다 학생들이 구성해 보는 겁니다. 이제 인문학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문학 감상을 한다랄지 또는 문화예술을 공연을 감상한다랄지 또 통일과 관련된 유적이나 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기념물들을 학생들이 기행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 남북의 철도를 잇는 것이 이제 경의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의선을 학생들이 타고 기차 안에서 서로 통일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주변의 자연과 또 도라산역까지 가면서 분단의 아픔 이런 것들을 실제 느껴보면서 아이들이 결국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이어져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구나 이런 것을 느껴보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가까운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민간인 학살이 6.25 때 일어났던 금정굴도 이렇게 방문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평화통일 교육인데요. 학생들뿐만 아니고 이제 학부모와 교원 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함께 평화통일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평화통일과 관련된 이제 퀴즈를 가족들이 함께 푸는 평화 골든벨 울리기 지금 장면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화합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뭐 평화통일 문화마당 같은 것을 개최해서 또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의지를 모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 북한 다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화도 알고 북한의 또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학교 공동체 평화 감수성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몸에서 체화된 그런 감수성이 길러져야 되겠고, 이 학생들이 결국은 평화통일 역량을 길러서 평화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학교 기관과 또 여러 교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창희 원장님께서 학교 공동체 평화 감수성 방안으로 4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 과정 안에서 그리고 활동이나 공간적 측면에서 그리고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자기 것을 체화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는 학교 공동체가 함께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사랄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 가보니까 너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냥 학교에서의 그냥 선생님의 주도형 강의가 아니라 실제 체험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느끼고 감동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학교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을 포함한 학생 등등이 사실은 누군가의 푸시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러한 교육을 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 그냥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을 우리가 기반으로 평화 문화를 조성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시티즌십 이런 개념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또는 해외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연구사님과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평화 통일을 위한 그런 교육 과정,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이제 그와 함께 또 하나가 이제 필요한 게 학교의 어떤 풍토, 또 학교의 문화를 또 평화적인 방향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례 한 3가지, 또 해외 사례 1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 2가지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또 의사결정과 관계된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협약문을 공동으로 작성한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요즘에 상벌점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 과거에는 보통 어떤 학교 규칙, 교칙이라는 걸 많이 이제 개발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학생 측면, 교사 측면, 학부모 측면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그 일종의 생활 협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 자체보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봤던 그 경기도 중학교 한 사례를 보면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큰 방향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과정을 좀 안내를 할 것인가를 큰 틀에서 정하고 뭐 교과 수업도 일부 합니다. 근데 거기는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좀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는 그런 정도고 학급에서 먼저 생활협약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학년별로 그리고 학교 전체로 그 과정에서 계속 학생들은 토론을 거치게 되고 또 이제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협약식 같은 것도 진행을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이 한 예가 이런 거예요. 실제 내용을 보면 뭐 아주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새로운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와 같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학생들이 일단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설사 이제 그렇지 물론 뭐 100% 지켜지진 않겠죠. 그럴 경우에도 이제 저건 어떤 징벌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그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협약이라는 거, 이 표현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칙이라는 게 뭔가 좀 강제성을 띠고 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협약이라고 하는 건 서로 함께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주체성이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래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참여 주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 지성을 활용한 의사결정 사례는 요즘에 이건 인천의 한 사례인데 이게 민주시민 교육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서클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그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물론 사회자는 있어요. 근데 위계는 여기서 이제 빼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동아리에서도 하고 학생회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학생회 임원들이 참여를 하지만 고학년이나 학생회장에게 뭔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많은 절차들, 내용 그 학생 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많은 약속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게 좀 이 학교는 되게 보니까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거기에 근접한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 그 이의 제기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니까 SNS 방을 먼저 만들어서 그걸로 소통하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죠. 소위 단톡방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학생 중에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SNS를 사용하지 않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냥 네가 사. 아니면 너도 그냥 PC로 접속해.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그 학생의 상황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왜
본인은 쓰지 않는지 그런 이유들 맥락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자치회에 그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흔히가 말하는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마치 민주적인 것의 전부인 것이냐. 근데 다수결은 사실 어찌 보면 최후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많은 토론을 거치고 다수결 결정하더라도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임원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그냥 우리는 선배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표현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위계보다는 어떤 그 조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그 교사 공동체 문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경기도의 사례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모델이 되는 게 어찌 보면 평화 통일과 관련된 그런 모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교사의 문화가 학생들에게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진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여기도 이제 서클 형태죠. 이렇게 이제 의논하는 그런 방식인데 뭐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은 그 회의를 하면 선생님들이 힘들잖아요. 또 회의냐 이렇게 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빨리 끝날 때까지 기다려 빨리 끝나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회의 시작하기 한 5분, 10분 정도 간단한 어떤 나눔 또는 놀이 이런 것들을 일부러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우리 보통 요즘에 연수 같은 거 하면 좀 처음에 한 20분 이렇게 막 그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들끼리 막 좀 소개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근데 서로 아는 사이에서는 그거 잘 안 해요. 되게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근데 매일 보는 선생님들인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꼭 지겨운 게 아니라 그게 재밌으니까. 그 한 5분, 10분이 그래도 재밌으니까 잠깐 웃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그 좀 작은 어떤 아주 가벼운 이벤트를 넣어서 선생님들이 좀 회의에 조금 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불참하더라도 뭐 나무라지 않고 또 그런 그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방식들이 저는 좀 더 눈에 띄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였던 회의가 또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서로 좋아지고 웃음을 이제 또 웃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어떤 수평적인 또 민주적인 교사 공동체 문화를 구현할 수 있었던 점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사례로서는 저희 덴마크 사례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 덴마크 청년들이 왔을 때도 저게 나왔어요. 요즘에 그 휴게라는 휴게와 관련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덴마크에서는 휴게가 일상적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게 일상적이다 보니까 한국에 여행 와서 호텔 짐 풀고 우리 휴게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데 이게 휴게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보면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막 몸을 엄청 움직이고 막 뭐 많이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좀 쉬는 거예요. 이제 예컨대 이제 저와 같은 모습도 이제 휴게한 예인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 음식의 양이나 질이나 뭐 사람의 수나 이런 거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서로 대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휴게의 이제 사례인데요. 학교에서 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 좀 이렇게 잔잔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음악일 수도 있고 음악을 틀고 또 이제 촛불 같은 것도 좀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촛불 켜면 위험하니까 전기 촛불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간단한 이제 과자나 음료 를 마시면서 이제 이거는 뭐 정말 간단한 다과예요. 저게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저게 있으면 훨씬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으니까. 뭐 때론 뭐 영상물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휴게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냥 있으면서 그냥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좀 정치 이야기, 험담, 자기 자랑, 집안 자랑, 불평, 불만 이런 거는 좀 하지 않도록 그 대신에 뭘 하느냐 그냥 아주 그냥 가벼운 이야기, 뭐 스포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편안한 그냥 뭐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고 몸풀기 체조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덴마크 학교에서 보니까 이제 학교마다 좀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치활동 시간이 있는데 잘 안 지켜져서 그렇지 그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하는데 뭔가 대단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냥 간단히 뭐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뭐 개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뭘 너희 이걸 5분 시간 줄 테니까 뭘 만들어내, 뭐 쓰고 뭐 뭘 느꼈는지 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주는 것이죠. 휴게선서에 보면 스트레스, 뭐 불평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하고 험담, 경쟁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유쾌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하고 또 주변 분들, 선생님, 또 부모님, 친구 감사하는 마음 갖는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아주 거대한 소위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그 해결 방안 논의해보자.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게 이제 덴마크의 삶의 한 일부로 돼 있다 보니까 유대를 강화하는데 또 자존감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 소통과 또 연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지금 국내 사례 우리가 생활 협약에서부터 어떤 집단 지성 사실 우리 아이들이 토론, 토의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민주적인 회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해외 사례로 이제 휘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해주신 그런 사례들이 우리의 어떤 교육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우리 이제 성인, 또 우리 교사, 또 부모, 학부모의 관점을 조금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 항상 관리의 대상, 통제의 대상, 그런 어떤 미성숙한 존재라는 그런 관점을 조금 벗어나서 학생들이 기회를 줘보면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또 상호작용, 집단 지성을 통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해내고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막 그 프로그램화된 새로 무언가를 도입하기 이전에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평화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수업에서 좋은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내용, 가치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는데 생활에서 그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생활이라는 게 꼭 뭐 학교 밖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그게 구현되지 않으면 예컨대 선생님이나 교과서를 통해 배운 어떤 가르침, 평화와 관련된 가르침과 학교 안에서 그게 평화가 구현되는 것이 괴리가 있다면 거기서 실망을 하게 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좋은 그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화통일 이런 주제는 스님들께도 부담스럽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낯설고 어쩌면 불편한 아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우리 교직원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에서 나왔던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감히 믿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이먼 사이넥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골든 스클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what이나 how에 너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why를 고민하자.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우리가 왜 이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일단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why, 거기에 대한 우리 교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 내용을 가져갈지 그리고 그에 따른 아까 많이 나왔던 주입식이 아니라 토의 토론하고 자발적 참여하고 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 교육 방법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강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